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함께 당을 이끌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전국 공장 설비 철거 과정에서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됐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은 중독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5년 만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서 법원이 당시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며 다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풍의 물결이 어느덧 남도 땅 끝자락까지 내려가 난데림 숲과 어우러진 오색 빛깔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비주류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찾아 문안박 공동지도체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과 당내 비주류 반응은 싸늘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특강을 위해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이른바 문안박 총선 임시지도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세 명이 함께 이렇게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국민들의 그 신뢰를 우리가 회복하는 데나 또 우리 또 호남에서 또 지지를 받는 그런 일에도 그동안 사퇴 압박과 안 의원의 혁신안 요구에 시달려온 문 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공유하겠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문 대표의 사퇴를 제기하고 있는 당내 비주류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공천권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옛날식 정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혁신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안철수 의원은 의견을 더 듣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박 시장은 현행법상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비주류 세력은 문 대표의 제안이 당헌 당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의원들은 특히 호남 소외론 등을 제기하며 다음 주 초 의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 대표는 광주 동구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 여당과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발 신당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창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역시 창당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권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창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천 의원은 민심은 이미 수명을 다한 정당을 떠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 정당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다며 신당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새 세상을 열어갈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범식에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참석했고 33명의 창당 추진위원과 고문단에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인 전은철 전 감사원장과 장진영 변호사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 의원 측은 다음 달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진 뒤 내년 1월까지는 중앙당 창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선 의원도 이달 말 목표로 통합신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계획이고 신민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 역시 이번 달 안에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남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높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호남발 신당 행보는 추동 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 자치구회 의장협의회가 광주의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광주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호남 정치 약화와 지역 불균형을 더 고착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여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을 경제 원리나 인구수로 결정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광주가 1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여기에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은 상태입니다. 낮에도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종일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밤부터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곧 그치겠고 종일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장성과 담양, 광주, 화순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장성, 담양 14도, 구례와 화순 15도, 장흥 1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양정구 시설 철거 과정에 투입된 근로자 4명이 수은에 노출된 지 8개월 만에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후진적 근로문화가 중금속 중독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남양정구 시설 철거 과정에 투입됐다가 수은에 중독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모두 8명입니다. 이 가운데 산소 절단기 작업을 하다 수은 증기를 들이마신 근로자 4명이 수은에 노출된 지 8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는 체내에서 기준치의 최대 46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수은 중독 증상하고 일치된다는 것은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자료에서 4분이 승인되셨고요. 수은 중독은 국내에서 지난 2000년에 이어 15년 만에 공식 인정됐습니다. 초기 산업화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진 건 수은이 있다고 알리지도 않고 보호장비나 변변한 환기시설조차 없이 작업을 시키는 등 후진적인 근로문화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병되자마자 초기에 인지를 하고 대처를 했으면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을 받은 4명 외에 다른 근로자 2명은 의학적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재검사 후 다시 심사키로 결정했고 나머지 2명은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산재 근로자들에 대해 병원 치료비와 함께 평균 임금의 70%에 이르는 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가 15년여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일부 강압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데 법원은 이것이 무죄 증거는 아니라며 김 씨를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삼엄한 경호 속에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온 시간만 15년 8개월. 재심이 결정된 어제 김 씨의 가족을 포함해 시민단체 등 많은 인파가 법원으로 몰렸습니다. 오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 경찰의 강압수사에 당시 거짓 자백을 했다며 복역 중 노역을 거부하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내세운 4가지 재심 청구 사유 가운데 수사 경찰관 등의 직무위반 범죄만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뒤 조서를 허위로 꾸몄고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범행 재현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며 김 씨를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15년 8개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 재심 개시 확정 시점까지 계속 복역해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3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가 확정돼 김신혜 사건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첫 사례로 1심부터 다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을 긴급 체포하고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총경은 비철금속 수출업자인 전직경찰관 정모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김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담양 모 고교 음악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다는 학부모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악기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 4명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막말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일성 선생을 기리는 광주 공연단의 이틀째 공연이 중국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광주시를 포함해 정일성 기념 사업을 추진하려는 4개 단체장들은 직접 공연을 관람하며 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정일성 선생의 연안송을 초등학생과 성악가들이 노래합니다. 첫날 공연에 이어 순천 풍덕초등학교 학생들은 중국 후난성에서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에 맞춰 정일선 선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연단은 아리랑 대합창곡으로 대미를 장식해 객석을 메운 1,500여 관객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我觉得把韩国的一些传统文化推向世界，就是一些出国的一些交流演出是非常有必要的。这个活动很有意义。 이번 공연에는 정일성 선생과 관련된 광주 전남 4개 단체장들이 직접 후난 대극장을 찾아 공연을 봤습니다. 생가 논란은 끝내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정일성 기념 사업을 하자고 합의한 뒤 공동 행보에 나선 겁니다. 정일성 음악제가 이제 성공을 많이 거뒀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광주시에서도 공연단이 가장 대규모로 중국에 온 이런 음악제였기 때문에 아주 성대하게. 차이나 프렌들리에 왜 정일성이 필요한지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그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하고 같이 엮어서 이 정일성 사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중국 현지 공연은 관련 단체장들이 정일성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후난성 장사시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광주FC에 10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예산이 모자라 지급하지 못할 뻔했던 12월 월급 3억 원을 선수들에게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FC는 이번 지원에 따라 목포 축구센터 사용료 6천만 원과 공공요금 3억 5천만 원 등도 지출할 수 있게 돼 운영난을 일부 해소하게 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남대학교 교수, 학생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대 사업과 주관으로 어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518명이 자발적인 참여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1인 시위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벌어지고 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역사 한 줄을 사진으로 남기고 SNS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3명이 실리콘밸리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브레이크 스루상을 받았습니다. 전남대 김재률 명예교수와 유인택, 주경광 교수 등 3명은 우주의 기본 입자인 중성미자 연구에 참여해 기초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브레이크 스루상은 지난 2012년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 등 IT업계 대표 주자들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만든 상입니다. 예산은 지원하는데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비리가 터진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야기입니다. 각 센터별로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모두 달라서 형식적으로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비리가 터진 전남생물방재연구센터입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속이고 주무부서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에는 7개 센터가 있는데 수산유통과 등 주무부서가 모두 달라 유기적인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도 거의 없는 데다 서류상으로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출연금은 주죠. 정산 보험은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업무 그 전체 직원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연구사업과 예산집행 관리감독 기준도 애매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생물산업진흥원은 또 각 센터에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센터장들이 책임질 수 있게끔 그 책임 권한을 이관시켜야 되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그 어떤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없기 때문에 7개 센터별로 연구 인력은 각각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사용 예산은 1년에 수십억여 원. 전라남도 출연기관의 산하기관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 1년 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관리 일원화를 추진했었지만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해상에서 풍랑을 만난 어선이 전복돼 30대 선장이 숨지고 선원 5명이 구조됐습니다. 선원들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위로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이리저리 흔들리는 구명 뗏목. 경비정에선 뗏목과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며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먼 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29톤급 어선이 여수 인근 해상에서 통신이 끊어진 건 어제 오전 10시쯤.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엔 초속 20m의 강풍과 함께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가지고 갑판상에 있는 장비가 막 파손되고 관쟁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이 1시간 가까운 수색 끝에 구명 뗏목을 발견했지만 선장 36살 김모 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인데 이들은 갑자기 높은 파도가 갑판에 들이치면서 배가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1시부터 3시간 동안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8건, 면허 정지 28건 등 모두 36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음주 사망 사건 11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새벽에 발생했다며 연말을 앞두고 심야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 물결이 한반도 최남단 땅끝 해남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난데님 숲과 우러진 오색 빛깔의 단풍이 가을 산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엊그제까지 산 정상에 머물던 단풍 물결이 산 아래 천년 고찰까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단풍잎은 더 맑게 반짝이고 만추의 계곡은 물도 소리도 붉게 물들어갑니다. 지내가는 행인들도 얼굴 색깔이 보다 좋고 그렇습니다. 단풍의 판사가 되어갖고. 수백 년 산사를 지켜온 은행나무도 샛노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앙증맞은 둥줄 다람쥐는 낙엽새를 뛰놀며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행사 단풍은 그 동백과 그 소나무 또 낙엽송, 또 아기단풍, 왕단풍, 그게 한꺼번에 어울려져서 남보다 그 어울림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단풍의 종착역인 해남 땅끝에는 요즘 주말마다 수만 명의 가을 산행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두른산 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오색 단풍은 이번 주 주말에 마지막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각종 훼손 행위로 고사 위기에 놓인 가로수 보호 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가로수에 보호 설비를 갖추는 한편 연분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는 홍보 표차를 붙이는 등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가로수 훼손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와 연분 피해 등 89건에 이르는데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노후화된 여수 산단이 정부의 혁신 산단 지정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500여 원을 투입해
연구혁신 역량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1967년 조성된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어 연간 매출액만 92조 원으로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업체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은 물론 유가 하락과 유화제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수출 전망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수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하고 혁신산업 선포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산단의 혁신을 통해서 이곳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새로운 관련 연구한 신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혁신산단의 가장 큰 핵심은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유관기관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혁신지원센터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주삼동 3동지구를 산업융합지구로 지정해 전남대 산업단지 캠퍼스를 구축하고 기업 연구관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생산시설의 정비는 물론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됩니다. 이런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3,500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공간 재편 그리고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내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불황의 그늘이 길어지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 산단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산단 조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업체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